국회 주요 권한 중 하나가 예산 심사권인데요. 일주일 동안 공전됐던 예산 국회가 어제 여야 합의로 정상화됐습니다. 여야 합의 내용과 또 속도전으로 치러질 예산 전쟁 상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5당이 모여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것을 하기로 하고 국회 예산심사를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어제 합의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야당, 요즘 보수야당으로 묶여서 불리는데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네. 예. 두 정당이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를 하고, 또 조국 수석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경질을 요구하고, 네. 또 이제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가 서울교통공사 그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네.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고요. 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어제 여당에서 전격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 합의를 해서 지금은 해소가 되고, 오늘부터는 예결위 소위가 굴러가면서 다시 정상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게 원래는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또 범위가 넓혀진 거죠. 네. 중간에 그 협의에 참여한 정의당이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한국당과 연루된 강원랜드도 네. 공기업으로서 같이 넣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모든 기관들이 대상이 되기에 합의문에는 넣어놨습니다. 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 합의문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렇게 이제 범위를 좀 상당히 넓혀놨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기국회 이후에 실시하기로, 그러니까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서 네.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강원랜드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야당에서는 이건 포함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좀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정기국회 이후에 실시하기로 일단 합의를 하고 예산국회는 정상화시킨 이런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는 2015년 이후부터의 채용비리를 국정조사하는 거다. 네.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채용 청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2012년부터 2013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합의문에는 그 시기가 아예 지금 적시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부러 아마 넣고 싶어도 좀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018년이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정규직으로 되는 기간이 대략 한 2년 정도 네. 잡으면 뭐 이제 이렇게 역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뭐 한 2015년 이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내대표들끼리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네. 한 것 같고요. 또 그걸 합의문에다가 넣으면은 그걸 갖고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그 기간은 이제 넣지를 않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편리하게 해석하는 뭐 이런 식의 좀 엉성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앞으로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하고 일정 합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또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거를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이런 이제 요구 조건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국회법에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야당이 불리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이 제안을 굳이 뭐 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합의가 된 거네요. 네, 그 자동 부의 조항이 국회법 85조 3항에 들어있는 네. 내용인데요. 이게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마무리 안 되고 계속 늦춰지면
그 한 해 살림, 나라 살림에 큰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부의가 되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들과 협의를 하면 늦출 수는 있고요. 근데 부의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합하면 거의 과반에 육박한 의석을 보유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또 강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쨌든 원내대표들끼리 최대한 주고받으면서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까지 다 합치면 또 그게 과반을 좀 넘어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탈 털어야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과반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걸로 보고 그걸 의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가결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 시각에서 볼 때 꼭 넣어야 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정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못 보는 그런 부분을 또 국회 입법부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 뭐 이것도 꼭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네. 정부에서 짜다 보면 이제 잘 못 보고 놓치는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아 이거는 이 지역의 특성상 꼭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예산을 심사하고 손질해야 할 필요가 여야 의원들 모두 공이 이제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뒤늦긴 했지만 예산 심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이 470조 500억 규모인데요.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할 텐데 야당은 이제 주로 어떤 예산 삭감을 좀 벼르고 있나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규모가 한 23조 4,500억 원 정도인데 뭐 청년 직접 고용 장려금이랄지 이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들은 삭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하고요. 또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어떤 핵 폐기가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 그런 입장이 강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는 좋은 사업을 삭감하겠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창출하고 보조 장려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서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 이런 뭐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단기 일자리 예산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거는 그냥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곧 없어지는 예산이다. 그런 일자리 만들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정면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의 이의 제기를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정치 공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우선 마중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부, 공기업,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해서 민간 부문으로 이제 확산되도록 하겠다. 네. 이것 하나. 또 하나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리 좀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의 큰 정책 기조인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려 20조를 갖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말이 그렇지 20조를 깎을 수 있겠습니까? 470조 5천억 중에 역대 예산을 야당이 아무리 강한 야당이라도 이제 그렇게까지 깎은 적은 없어요. 최대치가 뭐 한 1조 정도. 네. 제 기억엔 그렇고요. 작년에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예산안이죠. 네. 작년에 삭감한 게 4조 3천억 정도 되고요. 또 늘린 게 4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삭감된 액수는 1,3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20조를 깎겠다. 그 이제 뭐 기세는 좋은데 실제로는 뭐 몇천억 정도 이렇게 여야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심의 과정에서 아마 몇천억 정도를 삭감하는데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예산이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 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을 빚었는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임산부 30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씩 해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증액을 요구하면 정부 여당에서도 좀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좀 깎고 또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고 아마 이런 절충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 경협 예산에서 깎고 이런 부분에 이제 증액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남북 경협자금 이 예산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했던 예산인데 그건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결국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좀 이렇게 협상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실질적인 그 예산 심사는 국회 예결특위 산하의 예산 소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그동안 원래 이제 11월 15일에 구성이 돼서 가동이 돼야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시한을.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지체가 된 거고 어제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주로 어떤 작업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그 지금 300명의 의원들 중에 예결위는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네. 전반적인 기조를 심사를 하고요. 소위는 한 15명 안팎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증액 심사와 감액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감액은 국회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네. 제가 소위 취재를 현장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뭔가 뭐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많이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토론을 하면 시간도 상당히 꽤 걸리겠네요. 네네, 뭐 거의 뭐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네. 많고 이번에 소위 구성이 지금 민주당 7명에 자유한국당 6명, 네.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물론 뭐 여야로만 나누면 야당이 더 많긴 하지만 좀 성향상으로 나누면 거의 8대8 구성이라고 국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해서 8대8. 네, 그런 셈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현장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남북 관련 그 예산이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좀 결과가 나올지는 그 소위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이걸 개수조정 소위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정경화 기자 설명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원내대표한테 좀 민원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서 들어가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이 예산안 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번 다시 좀 노력들을 하고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예산 심사가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막판에 예산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밀도 있게 실질적인 이제 정부 당국자들 불러다 놓고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원내대표 당 지도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갖고 예산안 소위에서 이제 협상을 하고요. 예결특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막판에 예산안 소위에서 합의한 안을 그대로 예결특위 전체에서 네. 의결하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할 네. 하게 되는 뭐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안이라는 게 항상 막판까지 시간이 밀고 촉박하고.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을 다 이제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그랬듯이 아마 올해도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이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 편을 드느냐 자유한국당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예산안 소위가 멈출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심사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차피 국회에서 하는 일 두 가지죠. 법을 만드는 것하고 네.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을 대주지 않으면 정부가 멈출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소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들,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또 민주당 간사 조정식, 무려 이제 4선 의원이죠. 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부산 지역구 재선 의원이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의원 간사고,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인가요? 그렇게 네.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아마 요리를 해나갈 겁니다. 네. 예결위원들 있고 예산 소위에 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증액하고 감액하고 막 이러는데 이 과정에서 또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뭐 야간에 뭐 민원 야시장이 열린다 뭐 이런 기사도 송경화 기자가 썼는데 그거 좀 예전부터 많이 좀 지켜봤죠. 네, 제가 민원 야시장 기사를 쓴 건 네. 전체 회의, 50명 전체 회의를 할 때 뭐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산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보통 언론사들이 좀 낮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정부를 질타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야당 의원들이 많이 내다가요. 이제 밤에 좀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밤에 뭐 12시, 1시 이럴 때는 되게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얼마를 늘려달라 이런 네. 부탁들을 읍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좀 이중적인 행태를 짚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가 오늘부터 가동이 되는데 소위에서는 또 이제 개별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민원을 소위위원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쪽지 예산. 네, 쪽지 네. 예산 있고 뭐 요즘은 뭐 카톡으로 그냥 아, 문자 예산 바로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문자 예산이라고 네. 하죠. 네네. 이게 졸속적인 어떤 심사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같은 당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안이라는 게 사실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박한 겁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확보하지 못하면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유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애절하게 매달리는 거고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 예산, 문자 예산 자체 전체를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당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의원이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랬다가는 나중에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어느 정도 좀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누가 과연 얼마나 절박하게 좀 부탁을 하느냐 또 이 간사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진짜 우리 당의 다음 총선 승리나 집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게 자원의 재분배인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야겠죠.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포용국가 실현을 염두에 두고 예산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